아까 버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우리 젊은 장호종 교수님하고 제가 만난 것은 시베리아였고 네. 2002년도니까 21년째네요 올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학을 강의하시다가 여기 오신 지도 한 15년 15년 되네. 그래서 여기 중앙아시아 전체의 한국학을 뭐 책임지고 있다 할까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제소월협회도 앞으로 좀 제가 그 예산이나 이런 게 뭐 문학관에 있어서 확보되면 여기를 좀 지원도 해드리고 네. 여기 학생들을 서울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조금 그 후의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중아시아 한국학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호정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한국학 센터는 저 아까 우리 그 들어왔을 때 왼쪽 건물 그 안에 있다는데 네. 이 방역 때문에 여기 지금 막아서 또 잘 못 건너가게 해놨다. 근데 나중에 홀쭉되면 이렇게 빙빙 둘러서 복도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있으면 가보려고. 그 디지털 끝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윤아나 교수님은 여기 졸업생이시죠? 여기 인자. 그질로르다 사범대학 출신이시고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최병학 그 콜호저 위원장이신데 그 우리 1937년 강제지대에 와서 큰 콜호저들이 한인 콜호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책임받고 계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외손녀이시고 네, 이 대학의 그 교수이시고 지금 한국학센터 소장도 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처럼 3년 7개월 만에 이제 강좌에 다시 나왔는데 저도 37년부터 우리 고려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문화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좀 주제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민이 안 됐어요? 괜찮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카자흐스탄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강연을 하는 것이 좀 긴장이 됩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삶과 문화에 고려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고려사범대학 선봉린 기치 고려일보 고려극장 고려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려인이에요. 여기에 카자흐스탄에서 출신고 태어났고 그래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1세이고 제배동포 3세예요. 고려동 3세이고 할아버지가 극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인은 180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의 거점을 이루고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인들은 구소련의 많은 나라에서 거주하지만 제일 큰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서울 올림픽
올림픽 직전인 1988년 9월 전 소련 고린 협회가 결성되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려인들은 자신을 고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려인을 만날 때 서로 고려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요. 네, 고려 사람이에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모국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살게 된 이유로 한국인이나 북한인이나 완전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역시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는 고려인들은 서로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 고린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외모나 사고 방식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전에는 소련에 거의 폐쇄된 이후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코리안들은 코리안들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마 세계화 때문이고 그리고 한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제일 먼저 러시아 문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이. 그래서 1937년 후부터는 살게 된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카자흐말로 저랑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카자흐인이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모도 이렇게 우리가 카자흐 사람에 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구소련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체는 19세기 말에 보통 러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1860년 초에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도망강 건너 러시아 인도주로 떠나는 것이 주체의 이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개척 정신 일제 강점기 시기였던 1910년대 한인 집단 거주지 신안촌 독립운동이 중심된 거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많은 표시된 것은 이거 다 고려인 마을이었어요. 러시아 지구군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비난초가 되었습니다. 그 극동 지역이.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쪽한 조선인들은 러시아 종교회를 받아들이는 그 러시아 문화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래서 1937년 9월 중일전쟁 개시와 더불어 해주의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리고 10월 말에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탈린 전소련의 정부 수반의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예누주 급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이 모든 것을 두고 삶의 터전을 잃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을 찾고 긴 기간 동안 살아왔던 지역에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강제 이주의 명목은 고려인들이 일제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는 그때 7살이었고 어머니는 2살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937년 8월에 고려인들의 약 2,500명 지식인들이 억압되어 중살되었습니다. 여러 공동체 지도자들은 추방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7만 6,500여 명, 카자흐스탄은 9만 5,200여 명, 그거는 거의 3만 6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1938년까지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가축을 운반하는 화물차로 중앙아시아로 실려왔습니다. 그런 차에 각각 5, 6가구를 태우고 각 차에 약 25, 30명 정도였습니다. 화물과 가축을 운송한 화물차에 나무로 만든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가 난방도 거의 안 되고 대소변을 본 장소도 없고 사람들은 주위에 떨며 눕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강제이주는 1937년 10월 25일이 시작하고 중앙아시아에 도착하니 벌써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슈토베까지, 카자흐스탄까지 거리는 7,166km입니다. 그래서 그때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 중에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기차가 가끔씩 설 때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다음에 언제 기차가 정착할 건지 모르니 땅에 묻지도 못하고 창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주민들은 주방된 지역에서만 거주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수십 년이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강제 송환된 첫 단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알마타 지역 전 616가구, 북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서카자흐스탄, 박튜빈스크, 남부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에서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우슈토베라는 여기 지역이 있고 알마트에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리고 카자흐스탄 남쪽에 있는 크사다주였습니다. 강제이주를 당한 많은 사람들은 1937년, 38년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지역에서 63개 기구의 재정착을 위한 22개의 정착 지점이 계획되었지만 사실은 90개가 넘는 열차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송되어 거의 10만 명이 이릅니다. 그 중에도 하늘을 나는 장군, 발치산 대장, 역전이 항일투사, 홍범도 장군도 주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국 방북을 2년 앞둔 1943년에 머나먼 카자흐스탄 작은 그사다 도시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묘지는 2021년까지 그사다 공동묘지에 있었으며 그의 생애를 증명한 덤프들은 모금 운동의 별초 공방도 동상을 그의 묘 앞에 세웠습니다. 2021년 8월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공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그사다 도시에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홍범도 장군 묘지의 거리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이주 열차가 처음 정착한 우슈토베
역에서 7km 떨어진 마스토베라는 1937년 10월 9일부터 8년 4월 10일까지 고려인들이 토구를 짓고 살아있던 조기 정착지였습니다. 1937년 고려인들이 마스토베산 밑으로 끌려와 저 겨울을 지내게 되는 땅굴을 파고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2개의 땅굴 자리와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왼쪽은 흰대리 속의 한글로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투구를 주고 살았던 조기 동작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석비석은 1999년 한국대사관의 이영민 대사가 설립한 곳이고 흰대리석 비석은 한가친성협회에서 2002년 5월 세운 것입니다. 비문의 글씨는 84세 된 고려인 할머니가 쓰신 글을 응각한 것입니다. 이 단골 뒤 마스토베산 중덕의 고려인 공동묘지 약 100여 개가 있습니다. 1937년에서 1939년 사이 스탈린의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903년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고려인들을 실은 첫 열차에는 고려 극장의 배우들, 그 당시에 문화 일꾼들, 선봉, 신문사, 직원들, 고려사범대학 교직원들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교육기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기관이 강제 송관 중에 극동에서 정착지로 이전되었습니다. 먼저 1927년에 니콜스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인 사범학교 그리고 1930년에도 버시에트 고려인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93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고려인들은 사범대학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원동 국제사범대학을 원동 고려사범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려사범대학은 1934년 5월 당시 158명이 재학 중이었고 1935년 졸업생 17명을 총 배출했습니다. 고려인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원동 고려사범대학 그 당시 교사, 소장, 도서 등이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위치한 기자다 도시로 옮겼습니다. 여기 지금 이 건물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강제 초기 고려인 사회 교육과 문학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조선사범대학하고 고려사범대학 같은 학교예요? 네. 그러면 원동에 있을 때 조선사범대학이라 조선사범대학. 여기 와서 고려사범대학 가는 네. 거죠?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948년까지 소련 당국의 명령으로 여러 민족 학교가 일반 러시아어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까지는 고려인 콜코스에서도 고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러시아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고려말만 썼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독립한 이후 1991년에 그달다 사범대학에 한국학과가 생겼고 다시 생겼고 1996년에 그달다 국립대학으로 개명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은 고려인 민족대학의 그 부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1991년에
그게 한국학과에 입학하고 1995년에 주치 졸업생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20명이었습니다. 20명 중에 고려인이 18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여기 중앙아시아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쌀 농사 지역으로 만들고 고려인들이 일하고 사는 집단 농장을 제일 훌륭하고 대표적인 소련의 콜호즈 집단 농장으로 손꼽혔습니다. 그 중에 그살다에는 아방가르드, 기간트, 제삼 인터내셔널 콜호즈가 고려인 집단 농장이었습니다. 그 제3 인터내셔널 그 쿠즈로르다에 있는 큰 한인 집단 농장 코로즈, 그 하나의 큰 도시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뭐 문화극장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 아까 왜 할아버지 최정학 선생님. 여전히 이 지역에서 쌀집이 발전해서 이주민 코리안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방가르드 집단 농장과 그곳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김만삼은 1940년에 기록적인 쌀 수확은 거두었으며 노동용 징고를 받았습니다. 1949년 높은 쌀 수확량에 대해 김만삼의 아들인 김홍빈 농장장이 이끄는 고려인 노동자 11명이 노동용 칭호를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첫째 사진은 김만삼이고 그다음 허서운, 김희세, 박문국입니다. 소련 존재하는 동안 67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노동용 칭호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32명이 그살다 지역의 집단 농장 고려인이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콜호즈는 러시아 영해주 지역으로부터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을 공동체로 결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벼농사 전문 집단 농장이었습니다. 당시 벼농사 불모지였던 곳에서 벼농사가 시도되었고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살다가 소련 전체에서 벼농사 중심지로 부각되는데 큰 역할을 한 그살다 고려인 대표 콜호즈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콜호즈는 1937년 카자흐스탄 그살다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제정학을 대표자로 설립한 고려인 집단 농장입니다. 예, 할아버지. 극동 지역에서 강제 이주되기 전 콜호즈의 원래 명칭은 기드로와 스비즈다였는데 1938년 제3 인터내셔널로 개명되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집단 농장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고려인 벼농사 콜호즈로 제정학 농장장이 지도하였습니다. 그지로다 뭐 여기 북쪽으로 한 700km 좀 가야 될 쪽인데 북서쪽. 1950년대에 들어와 개별 콜호즈들의 합병을 통합 대형 콜호즈 설립으로 정책 방향이 중단되면서 제3 인터내셔널 콜호즈가 중심이 되어 인접한 두 개 콜호즈를 합방함으로써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분야까지 갖춘 대형 콜호즈로 변모했고 이에 걸맞은 농장 기반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잠깐 한 말씀 말씀드리면 제3 인터내셔널 콜호즈에서 가까운데 소련 우주 발사 기지가 있어요. 디노쿠는 바이코누르라는 그 소련 우주 발사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주 발사 기지에 이제 제작 농장장 비롯한 이분들이 곡식, 축산 그 돼지 납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되었고 그 우주 기지를 뒷받침하는 거죠. 농장장은 벼농사 중심 집단 농장 제3 인터내셔널 대표로 46년간
지직하며 소속 보호주를 부유한 농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 지정학 농장장이 사망 후에는 집단 농장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정학 박물관 세워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저도 3일 전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갔던 게 네. 한 4년쯤 됐나? 5년 남았어요. 5년쯤 됐나 벌써? 됐습니다. 그랬었네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고려인들이 소련에서도 인정받은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인들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발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련 강제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탈린 사망 후 거주 제한 조치가 풀리자 고려인들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출하고 도시에 이사하고 여러 분야 즉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9년 고려인의 도시 거주 비율은 대학 진학률은 소련의 민족들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려인 직업은 55%는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적 종사자이며 30%가 노동자, 12%가 농민, 나머지 3%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유례 없는 집단적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정책에 의해 소수민족 언어와 문화가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말을 가르치는 학교는 점차 줄어들었고 따라서 고려말을 쓰는 고려인들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문화를 끝내 지속시키기 위해 고려 신문사는 한국어로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일보 신문은 세계 언어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1922년 고려인 언론 역사에 진적으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 국립대학교 언론 역사학부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역사학 박사 사금바에브 고즈바에브에 따르면 고려일보의 장관 시기가 선본지에 발행 시작된 때 1923년가 아닌 1922년 8월 당시 백군이 점령하던 영해주 우스리스크주 아누츠스키 지역 공산당 지도부가 고려인 민족 신분 붉은 기를 발행하기 시작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기 신문은 연말까지 총 4회 발행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이 해방된 이듬해인 1923년 이 신문은 3월 1일이라고 명칭을 변경할 뒤 재발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다시 선봉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문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하바롭스크에서 발행되었고 이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립도서관에는 선봉지 발행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봉신문은 과거 민족신문들의 용품을 토대로 고려인의 정치성 확립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첫 해신문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선, 이박조, 이활, 최호리, 박동희 선생 등이었습니다. 30년대 초 이미 선봉 신문을 발행 보수의 내용이 질면에서 기존의 문화, 새2세기, 노동자, 적선, 노동신문, 레닌 기치, 스탈린의 길, 영해주어부 등의 신문을 앞치렀습니다. 그래서 선봉신문의 지정권은 고려인 강제이주의 해 9월 1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극동 지역에 거주했던 고려인 사회가 강제이주 직전까지
7개의 신문과 6개의 잡지를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350여 개의 초선인 학교와 1개의 사범대학교 그리고 수많은 예술극단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극단이 겨우 향후 등장하게 될 고려인 극장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이주 전까지 소비에트의 고려인 문화며 사회적 삶을 매우 다채롭고 풍부했습니다.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후 고려인 대학, 고려인 학교 및 라디오 방송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주 초기 고려인들은 남카자흐스탄 지역, 그자르다 지역에 3개의 민족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공화국 신문이고 나머지 2개는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3월 그자르다 공사단 지역위원회 지도부는 선본 신문만을 남기고 나머지 신문을 모두 폐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반에 선본 신문은 무자리스로 불렸으나 이후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의 결정에 따라 레닌 기치, 레닌의 깃발로 이름을 바꾸고 1938년 5월 15일부터 스르다리아 지역에서 매월 15회를 발행하는 질계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 기치 신문은 높이 평가받아 1988년 민족우호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91년이 신문은 고려인 국제신문 고려일보로 새롭게 명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레닌 기치 그리고 고려일보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로도 고려일보는 다시금 이름을 바꾸고 선봉지에서 발전된 소비에트 고려인들의 신문인 레닌 기치 후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역부에서 발행되는 동포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 고려일보는 100년 기념 주년입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 조선극장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극동의 고려극장도 강제이주 시기인 1937년 9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제이주의 첫 열차로 타고 카자흐스탄 그자르다로 이주했습니다. 소비에트 시기의 고려극장은 민족예술의 형식의 사회주의 사상을 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주의 선전선동기구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극장을 창립하고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모스크바 국립용화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8년 레닌 기치의 고려극장과 관련하여 정 11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극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극장은 고코즈, 소코즈 고려극장 순회 공연이란 명칭으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위무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르다에서 선곡적인 공연을 마친 고려극장은 이주 고려인들이 정착한 지역의 kolkhoz 중심으로 순회 공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고려극장이 제1차 순회 공연을 진행한 것은 그자르다의 지방 kolkhoz로 가르막치 구역, 칠리 구역, 야누쿠르간 구역, 지르누지아 구역 등의 도시와 15개의 kolkhoz였고 제2차 순회 공연 지역은 3차 순회 공연
진리구역이었고 3차 숭례 공연 지역은 아랄스크, 카르마치, 카잘린스키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다 주에 위치한 모든 곳곳에 공연을 했습니다. 숭례 공연 프로그램은 보통 공연과 노래 및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은 춘향전, 사랑받는 여섯 사람, 탈을 벗어라, 숨은 부족, 양반과 종, 농민 유해 등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공연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받는 것은 역시 춘향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주 고려인들은 낯선 정착지에서 춘향전을 비롯한 공연과 노래들을 들으면서 극동의 고향과 헤어진 진지들을 보고픈 서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에서만 조직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1938년에 2월에 우즈베키스탄의 다시켄트주 호레즌주에서 구역의 고려극장이 생겨났는데 그사르다의 고려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는 각본들을 보내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극장이 운영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공산당과 그사르다주 스르다리아 구역 소속된 예술단체자 사회주의 가치를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민들에게 전달하는 선동 기관이 하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고려일보를 통하여 특히 고려일보 페이지를 통하여 다수 문인들을 배출함으로써 구소련의 다른 지역 고려인들보다 수준 높은 민족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극장을 통하여 풍부한 모국어 예술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130여 민족 중에서 유구르 민족과 더불어 모국어 신문과 모국어로 공연하는 극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텔레비전 방송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고려사람, 우리 민족, 미는 카자흐스탄은 여러 명칭을 계속 바뀌었는데 그 미는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은 2004년도 텔레비전 종파에 따라 가장 우수한 문화 역사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래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 고려극장의 활동 한국 연극 이 카자흐스탄 러시아어로 한국어로도 네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전에 고려극장이나 고려일보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고. 그런데 요새 보니까 그 고려일보사에도 신문사에도 고려극장에도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거기도 연극을 보여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사르다의 좀 고려극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위구르 극장하고
극장하고 고려극장은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따로 지금은 따로 고려극장 건물 따로 있습니다. 네, 고려극장은 작년에 90년 여러 가지 행사를 지냈습니다. 여기는 고려인이 TV 방송. 저도 한 3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저기 잠깐만 연해조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뭐 러시아 말을 잘 몰라도 물론 그래도 러시아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모여서 살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 넓은 지역에 와서 흐트러뜨리니까 그다음 또 정책이 또 민족 정책을 좀 중간에 한때 말살하고 나중에 또 부활시켰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민족 문화유산을 어디에 보존하느냐? 신문, 극단, 방송 이거 외에는 민족 문화가 모여일 수 있는 뭐 객지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총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입니까? 여기 사진에 지금 총장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 교수님 주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다 고려인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지휘방 그 프로그램을 고려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은 여기 써 있는 그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에요. 그 고려인이에요. 네, 나머지 직원들은 다 카자흐인이고 러시아인이고 그래서 그 사실은 먼저 러시아어로 그 방송되었는데 근데 그리고 2013년, 14년에 한국어로 방송했습니다. 고려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고려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대학교 유명한 강렬 교수님에 따르면 고려말은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아 원동 지방에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육진 방문 사용자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명천 길주 지방에서 연해주로 계속된 이주로 인해 방문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종의 고인회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말은 러시아와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주한 고려인들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를 자신들의 언어로 일일이 담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시절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고려인들은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마련하고 새로운 고려말을 만들어 쓰거나 다듬는 기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모국어 교육마저도 비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말은 이주 당시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정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고려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왼쪽에 고려말에 쓰는 경우인데 어휘인데 오른쪽에는 한국말. 그래서 여기는 고려말의 러시아어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주익 교수님이 아마 맞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바기, 샤바기. 이게 뭐지?
사발? 사파기. 그러니까 사발. 사수? 아니에요. 장화예요. 어? 장화. 장화. 정화? 아니에요. 그 신발. 장화? 장화. 사박이. 사박이랑 네. 되구나. 사박이가 사박이라 아니면 샤박이라고 했고 그 빠르춤은 무엇인지 아니야. 빠르춤. 이거 러시아 말을 알아요. 어디서 왔지? 빠라. 빠라 중국. 아니? 그리고 왈스예요. 왈스. 아, 빠라 쌍. 두 사람이서 춥니까? 네, 맞죠. 다음은 비지개. 아니, 스피치. 예, 스피치. 스피치. 성량이요. 성량. 그러니까 러시아 음을 따와가지고 스피치니까 그리고 크루시바 바늘이 그리고 메드레는 물건이에요. 메드로 그냥 메드레라고. 그리고 크루시바 바늘은 크루시바. 수 놓는 거. 네네. 근데 수반을 러시아의 비드로를 하는데 통을 비드로가 메드레가 참 창의적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 고려말을 우리가 오해하듯이 우리 말을 개성했지만 19세기 한경도 듣기 말을 그러나 또 러시아 교수의 새로운 말이고 한국어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한국의 하나의 새로운 갈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거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고려말 사전도 있나요? 있어. 고려말 사전. 고려말 사전은 따로 아직은 뭐 조그마한 이런 그 슬라바닉 그 정도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본격적인 네. 슬라바닉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어디에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빨아주고 남녀가 한 쌍이고 그래서 빨아고 네, 크루시바는 러시아가 수니까 수반을 코반을 이기고 지금도 요즘 말 씁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근데 사실은 고려말을 쓰는 분들이 자꾸 없어지죠.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 말의 영향이 있잖아요. 네, 뭐가 일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전화가 이렇게 통화가 되면 전화기가 일을 한다 이런 그 영향을 받았고 문장의 영향을 받았고 러시아 영향인데 우리는 이게 23,000이라고 해야 한국식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1,000단위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0 숫자 세는데도 영향을 줬고 양백이니까 233,000 이러죠. 야, 그 희철이. 되게 되고. 질문? 앓는다, 아프다, 배고파. 안질 눈이 아프다는 것 같은데. 앓는다는 거 빨리 네, 그다음 혈관. 그거는 높임말. 아프시다. 왼쪽에는 마지막 오른쪽에 높임말 이렇게 눈을 안 찔러 생질러 그죠? 앓는다는 거 아프다는 뜻인가요? 네. 자빠지다는 넘어졌다
네, 너무 해로워한다. 해로워한다. 해로워가 바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좀 어른 보고 아프다. 이거 못하니까 자빠졌다. 뭐, 그러니까 뭐, 남자야. 해로워하시네. 남매하다 낙마하다 이런 한 살 쓰면 약간 높임의 그 옛날이니까 재밌네. 안지는 않아요. 응, 무슨 안지려. 또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그냥 이 지금 놔두고.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코리아 말에는 뭐 높임말로 하면은 뭐 어떻습도 네 하심도 어떻습도 뭐 한경 것이네. 무사함도 이렇게 그리고 고려 말로 문어 고려 말에는 씁니다. 여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 현재 여기 한 10만 정도. 10만. 우리나라로 다 모셔야 되겠네. 여기는 그냥 제가 그죠? 고려인 음식이 네. 순대 요거에 오른쪽 배고제 찜빵 감자 배고제하고 김치는 배추가 없으면 그냥 양배추로 먹고 만두는 만두라고 해야 돼. 아니요 만두는 러시아어로 밀면이라고 러시아어를 고려인들의 의식조신과 문화의 특징은 한민족 전통적인 것과 현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합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음식의 경우 거의 현지 주류 민족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적인 그래도 집에서는 거의 고려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자료도 잘 성의 있게 준비하셔가지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행가는 없을 거예요. 그 우리 고려극장을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좀 아시는 분들이 그 있으시죠? 우리가 그냥 가면 문을 고려극장은 안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중입니다. 네. 아니면 고려 일보라도 고려 일보는 네. 갈 수 있는.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31일하고 8월 31일 8월 31일, 아니면 9월 1일인데 9월 1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금요일, 금요일 9월 1일. 1일. 네. 만약에 뭐 네. 어려우면 안 되고 아니면 한번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지 네. 한번 엑스포즈야 하고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좀 혹시 질문 예.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 48년도에 그 소련 정부에서 러시아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그때 그 전에 운동 그 조선사범학교 이런 거 만들 때 이때 그 예산 같은 재정 같은 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 부자들이 그 제가 대답할 수 있는데 재정을 어떻게 갖고 왔었어요? 고려인들이 또 1923년 이럴 때 만들 때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잖아요. 큰 부자들이 있어요. 최재형 뭐 이런 네. 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또는 기금 그걸 가져 그때 막 국채보상운동이니 뭐 이런 운동 강제로 이주 당할 때 그걸 가져왔었어요. 그런 아까 최재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아니야 그건 아니죠. 이름만 그 사람이지 사람 배우들하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전됐으니까 강제 이주대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꾸렸고 그다음 여기서는 건물을 올리거나 가사 정부에서 많이 도왔죠. 네. 그래서 가사 정부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 민족에 대한 문화 아까 위구르 극장도 가자 정부가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그 고려 극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보면 위에다가 이거는
저 가자 정부가 지원해서 이 극장을 뺐어요. 넉 달 좀 걸렸어 이게. 이걸 또 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방에 물이 어디? 이게 모국어 공연 같은 하고 요새 해외 그 국립국가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해외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데 가서 혹시 그뭐 장구나 이런 그 우리 모국어 공연을 할 때 그런 지원을 좀 받고 있는지 그게 그거를 지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학센터가 지원받아서 하듯이. 이거 뭐 해외 그러나 그건 너무 문화, 약합니다. 공부 이런 게 없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좀 장사들이 와가지고 해준다는 거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저 뭐냐 여기 독립운동 하는 그 흔적들에 대해서 뭐 서울의 단체들 그런 데서 여기 또 지원도 좀 하고 또 여기 있는 현지 교수들을 한 사람 관리인으로 해서 보고서를 뭐 받고 이래 하는데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해서는 제가 한때 저 누구야 홍범도 장군 그 참배하러 가니까 그 지역 고린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벌초기가 없어가지고 그 억새 그걸 못 없애더라고. 그 내가 내 돈으로 벌초기 사주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놈 나라 엄청 욕했었는데 이게 정신이 있는 나라가. 그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거는 홍범도 장군을 이장했잖아요. 그 언제 21년도인가? 나 엄청 그때 흥분했거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또 평양 북한 사람인데 또 서울로 또 오시고 가면 이거 놔두면 안 되는가? 우리 민족이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 고통을 딛고 새롭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러면 한반도에 있던 청소년들이 홍범도 장군 여기 와서 그 기계와 애국심을 여기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표창구장에 거기 갖다 놓는 남들이 그때 막 내가 선생님한테도 막 이거 미치겠다 하면서 막 보내고 했잖아요. 내가 궁금한 건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여론은 그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어땠어요? 그 이장에 대해서. 대부분은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어요? 왜? 고국으로 가. 거기는 고국어로 그것 때문에? 그 뜻밖의. 카자흐 정부는 굉장히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저 위에서는 하지만은 그럼 지금 뭐 있어요? 그 동상만 네, 하면서 부산만 있고 그리고 부산 그리고 지금 박물관을 세울 계획이 있어요. 박물관에서 세워야지. 계획이 있어요. 홍범도는 뭐 우리 진짜 흩어진 이 고려인 40만을 하나로 묶어내라 정신적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질문인데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한 사람 지금 그런 그게만 분들이 요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인정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 그뭘 거를 독립운동 그런 통계는 모르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들 많이 있는데 어떤 사진 많은데 어떤 분들이 여기는 여기 이쪽에는 카자흐스탄 교육자들 유명한 이게 렉터가 아니? 이 대학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자들인 거. 학자들. 네. 학자들. 근데 그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한 10만 정도 가신다고 했는데 그 아까 집에서는 한 10월 드신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밥을 쌀밥 드십니까? 네, 그렇죠. 쌀밥도? 네. 매일 드시대요? 네, 네. 아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교수님의 이 강연을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민족의 DNA가 내한테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다음 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가 이제 널리 퍼지고 있는데, 고려 말이 아까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사전 같은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서 우리 고려 말이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 고려에 대한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방법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든 국민들이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DNA가 건설되고 발전되게 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저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잠시만요. 저희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가져오신 선물하고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 먼저 그걸 좀 교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간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그 트렁크 좀 주세요. 트렁크 안에 좀 빼주세요. 여기 있는 건가요? 우리가 또 유공항공 얘네가 자랑스럽지 않나요? 조그만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 우리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거 드립니다. 시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작년이 이제 임소를 신 탄생 120주년 되는 해에서 시 120수를 뽑아가지고 원래는 한 231편 정도 됩니다. 남으신 시가. 그래서 저기 책을 좀 잘 만들었는데 이걸 저기 학생들이 또 열심히 보고 공부할 수 있게 10권 정도 무거워가지고 10권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신거래가 전화를 한국은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하신 기자들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별건 아닌데 이건 학생들 그 마치고 할까요? 그거는 그럼 학생들 마치고 주십시오. 저희 그리고 저희 대학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서 저희 대학에서 준비한 또 기념품이 있으니까 그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 뭐 안 돼요. 교수님 받으세요. 전달. 아니요, 교수님이 전달하고. 하나씩 다 드리고 이재혁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려도 되니까 먼저 드리세요. 대표로 받으시고